진짜 애니스러워. 솔직히 1부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약간 뭉클해지는 지금 내 나이까지는 못 버티지 않았을까. 뭐 월요일 출근에 마라톤, 극동형, 학교 가본 적이 없어. 눈 발생, 장치, 스노우머신 가장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에 유행하는 귀멸의 칼날 그리고 체인소맨 이 두 영화를 제가 다 보고 왔는데 개인적인 의견, 귀멸의 칼날은 이렇고 체인소맨은 이랬다, 개인적인 의견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상 소재가 마땅한 게 없어요. 유행하니까. 오늘은 그리고 제가 만든 케이크를 먹으면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케이크 자랑부터 해야지. 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거는 선물하기 힘들어서 제가 먹기로 했고, 이거가 진짜 레전드 얼그레이 무화과 케이크 하고 뜨거운 얼그레이 티 마시면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일단 귀멸의 칼날은 완결이 난 지가 좀 됐죠. 저도 작품을 끝까지 다 보기도 했고, 체인소맨은 사실 이번에 영화 나오면서 처음에 입문했어요. 영상에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멸의 칼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똑같은 1부 그리고 1부 다음 극장판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귀멸의 칼날 팔다리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리고, 솔직히 애니를 막 그렇게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애니를 접했을 때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충격적이고 생각보다 잔인하다? 뭐 아무튼 그런 걸 제일 처음 느꼈고, 먼저 주인공이 결국에는 최종 보스를 잡아야 되는 여정을 담은 그런 애니죠.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다 그거예요. 주인공이 약간의 뭐 재능충, 여러 가지 능력들,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습득하고, 귀멸의 칼날은 그림체가 솔직히 진짜 약간 진짜 애니스러워. 진짜 애니스러워서 그 그림체 때문에 의외는 아니지. 그 그림체 때문에 입문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람처럼 묘사하기보다는 좀 말도 안 되는 설정들 있잖아요. 히메지마 이런 애들만 봐도 키가 뭐 2m고, 뭐 사실 2m는 뭐 최홍만 선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작화는 진짜 좋아요. 흔히 약간 눈이 호강한다라는 표현이 좀 잘 어울리는 애니 같아서 저는 일단 작화가 좋아야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입문하기 아주 좋았다. 솔직히 1부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1부까지는 주인공이 너무 약해서 송장소년만 하지만 그런 문제들의 고질점, 초반이 약간 루즈하다? 근데 어찌 그거를 작화로 잘 밀어붙이는 그런 타입으로 저는 느꼈기 때문에 1부만 봤을 때 평점은 저는 한 B+,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대박을 쳤죠. 바로 무한열차. 바야흐로 5년 전이죠. 제가 알기로는 20년에 무한열차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영화관 가서 딱 무한열차를 보는데, 여기 작화 지린다 진짜. 내가 이 맛에 이걸 보러 왔구나 를 딱 느꼈어요. 일단 그 무한열차 편은 스토리가 굉장히 좋아요. 탄지로도 그렇고 네즈코의 서사를 약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주인공의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그 챕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영화만 보면 솔직히 저는 A 플러스에서 S 그 어디 사이거든요. 근데 이 무한열차가 노래가 진짜 좋아요. 오겸이었나? 화염이었나?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이제 S 등급으로 올릴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상연의 강함도 정말 잘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들의, 사실 랭고쿠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주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도 딱 나오는. 근데 사실 랭고쿠가 그렇게 빨리 퇴장을 했다는 게 솔직히 좀 아쉽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박수 받을 만한 퇴장이지 아니었나. 이것도 약간의 스포긴 한데, 랭고쿠가 죽고 나서도 계속 언급이 되면서 주인공의 각성을 도움을 줘요. 뭐만 하면은 코코야 뭐 마음을 불태워라 하면서 뭐만 하면은 천연 클리셰 같은 그런 게 있지만 작화가 너무 좋아서 약간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아주 중요한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귀멸의 칼날은 1부 그리고 무한열차 편까지 합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입문하기에 뭐 나쁘지 않은 그 정도 분량의, 그거를 좀 더 입문하기 좋게 만드는 작화, 그리고 성우들도 되게 좋아서 성우분들이 연기를 진짜 잘하셔서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 만화나 영화를 보는데 거부감 없이 잘 봤던 애니 그리고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체인소맨입니다. 체인소맨도 나온지 생각보다 좀 됐거든요. 근데 뭐랄까, 제가 약간 원하는 그런 느낌의 애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채색이 텁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눈으로 따지면은 안광이 없는 듯한 그런 채색이라 그런 거에 뭔가 좀 눈길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약간 화려한 걸 좀 쫓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레제편이 나왔죠. 레제편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 진짜 뭐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또 오타쿠 기질이 발동을 해서 레제편 보기 이틀 전에 애니 1기를 전부 다 봤죠. 처음에는 친구 카페에서 구석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패드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구석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혹시라도 저를 보신 분이 있다면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는 뭐 밖에서 이런 거 보냐?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딱 느꼈던 거는 이 작품은 맛이 같다. 근데 좋은 쪽으로 맛이 같다. 일단 세계관도 맛이 같죠. 애초에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주체로 하는 악마가 생긴다. 근데 그 악마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띠기 때문에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세계관이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귀멸의 칼날보다도 훨씬 절망적인 세계관이에요. 일부에서도 나오지만 총의 악마가 나오죠. 한번 트리거를 딱 당긴 것만으로 120만 명이 순식간에 죽어요. 아, 이 세계관은 만약에 내가 이 세계관에 있었다면 나는 지금 내 나이까지는 못 버티지 않았을까. 텁텁하다는 것과 별개로 작화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 그 체인소로 변신할 때 3D 모델처럼 약간 구현이 되는데 뭐 딱히 어색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에 정말 잘 어울리는 또 성우들을 이렇게 매칭을 하셔서 그냥 진짜 그 덴지라는 캐릭터 진짜 그냥 덴지예요. 처음 접해보는 그런 장르의 만화? 그러니까 판타지긴 하죠. 어쨌든 그로테스크하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현실성도 약간 보이는? 그러니까 뭐 모모의 악마 하면서 이렇게 막 독자들의 상상력을 좀 더 약간 자극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악마가 있으면 혹시 이런 악마도 있지 않을까,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랑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주말에는 쉬고 평일에는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 출근의 악마, 그리고 배가 정말 아프면 뭐 급동의 악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있을만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 무슨 악마가 있을까요 또? 막 살찌는 게 무서운 사람도 분명 있을 테니까 비만의 악마, 뭐 아니 다이어트의 악마, 뭐 면접 같은 거에도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 있으니까 뭐 면접의 악마, 그리고 또 악마 자체를 또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까 악마의 악마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넘어갔나? 그리고 일부 스토리만 보면은 일단 주인공이 정말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고아 출신에 학교도 못 가고 어린 나이에 데뷔런터 하면서 목숨 걸고 빚을 갚아가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심지어 한 번 죽죠. 처음에 1화부터 죽어요. 다시 부활하긴 하지만 그 죽는, 그리고 죽고 나서의 그 주검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진짜 잔인하다.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원하는 삶이 남들이 평소에 사는 삶, 그냥 진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주인공의 꿈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전제로 포치타라는 귀여운 악마랑 계약을 해요. 뭐 알고 보니 이 악마가 짱짱 센, 결국 뭐 소년 만화 클리셰 같은 그런 매개체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 주인공이 약간 흑막 같은 뭐 정부의 대장한테 붙잡혀서 내가 네 꿈을 이루어줄 테니까 우리랑 협력해, 뭐 내 개가 돼, 막 이러면서 데려가요. 근데 주인공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서 뭐든지 오케이 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주인공의 성격과 주인공이 살아왔던 배경들을 보자면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해가 되고, 잘 풀어가는 게 일부 스토리인데, 어쨌든 그 짱짱 센 악마가 정말 사기적인 능력이에요. 그 악마가 물론 일부 때까지만 해도 무슨 능력인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배제하고 보자면 다른 악마들이 그 악마의 심장을 너무나도 원해서 주인공을 계속 죽이려더니, 그러면서 주인공이 점점 강해지고 악마들을 하나하나 처단하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한 화당 한 20분 정도 하고 넷플릭스에서 12화까지 있거든요. 저는 하루 만에 다 몰아서 보긴 했는데 뭐 사실 뭐 쉬는 날이면은 그냥 집에서 침대 앉아가지고 침대 누워서 이렇게 보면 금방 보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로 영화관에 가서 레제편을 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굉장히 재밌긴 해요. 일부 스토리만 보면은 저는 한 A는 줄만하다. 스토리 전개가 진부하지도 않고 작화도 좋고 캐릭터들도 다양하고 해서 저는 일부 A, 그리고 레제편은 S. 근데 이제 이것도 OST 포함해서 저는 S 줄게요. 그냥 저는 처음에 이 OST를 알고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하고 초반 부분 나오고 이제 OP가 시작되는데 그때 딱 요네즈 켄시의 아이리스 아웃이 나오죠. 그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나 진짜 영화 보러 왔구나가 딱 실감이 들더라고요. 작화도 진짜 좋고. 근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는 애니를 보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로. 물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는 시점에는 영화관 상영이 종료될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찾아보거나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애니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레제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만 봐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작화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급이 높아가지고 눈이 즐거워서 레제라는 한 여자 학생이 나오죠. 여학생? 미소녀? 소녀? 여주인공? 아무튼 레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사실 얘도 결국 주인공인 덴지를 잡으러 온 소련의 스파이예요. 그 레제가 주인공이 레제한테 푹 빠져요. 너무 이쁘고 자기가 하는 말 다 웃어주고 주인공은 평생 여자랑 말 한마디 제대로 섞어본 적도 없는 데다가 레제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흔들렸죠. 근데 사실 레제는 덴지를 죽이러 온 입장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기분을 맞춰주는 척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주인공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와중에 심지어 주인공이 또 한 번 죽습니다. 거의 반빈사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소속 팀과 레제 그리고 또 태풍의 악마라는 또 다른 악마가 있거든요. 1vs 올 같은 느낌으로 2vs 올 어쨌든 한 집단과 두 명이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명이 너무 세요. 결국엔 당연히 덴디네 쪽이 이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마키마를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제를 엄청나게 옹호하고 물론 레제의 배경도 굉장히 불쌍해요. 어린 나이에 실험체로 사용되고 인간병기로 사용되게끔 그렇게 신체가 개조되고 실험되고 했었는데 결국엔 그래도 살인범입니다. 진짜 작중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죽이고 다녀요, 레제가. 저는 솔직히 보면서 이거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지가 거의 괴멸하는 수준이 돼서 진짜 일말의 동정심도 안 들다가 이제 마지막에 덴지 사실 나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 라는 대사가 딱 나오자마자 그 생각들이 누그러들었어요. 아, 얘도 진짜 결국엔 애였구나. 사람을 죽인 거는 결국 못된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이 그리고 그 서사가 이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레제한테 조금 동정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인도라는 OST가 하나 나오죠. 그거는 다 보고 가세요. 애초에 엔딩 크레딧 그 쿠키 영상도 있기 때문에 보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귀멸의 칼날은 쿠키 영상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레제 편이 영화가 굉장히 짧아요. 저희가 4시 반 영화 그러니까 10분 광고하고 6시 10분? 20분? 이때 상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러닝타임은 한 90분 정도인데 전 너무 재밌어서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 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살짝 나를 기만했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그에 반해 귀멸의 칼날 너무 길었어. 진짜 말도 안 되게 길어서 다들 탄지로 아빠 나왔을 때 갑자기 다들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사실 그 장면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근데 솔직히 인정. 좀 진부했어. 회상이 너무 많이 나와서 회상씬만 다 갖다 버려도 아마 영화가 반토막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재 일단 체인소맨은 아직도 연재 중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막 만화까지 몰아서 보는 편인데 아직도 연재를 하고 있다. 귀멸의 칼날을 보시고 나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둘 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아직 체인소맨 만화로는 안 봤는데 조만간 아마 정주행하지 않은 그 영화관 장면을 이렇게 녹화해서 릴스로 뜨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 이제 귀멸의 칼날을 제가 4D로 봤거든요. 귀멸의 칼날의 첫 시작이 겨울이에요.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라 주인공이 회상할 때도 눈이 내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스크린 위에 있는 눈 발생 장치? 스노우 머신?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막 공기청정기 소리가 막 청소기 소리가 막 나면서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좀 깼어요. 분위기나 몰입이나 그거 빼면은 굉장히 좋았다. 어디잖아요. 귀멸의 칼날이 전투신이 진짜 화려해요. 애들도 워낙에 빠른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영화 집중이 좀 깨질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흔들려서 이렇게 영화관에 가서 애니 영화를 본다는 게 예전에는 제 인생에 일평생 없을 줄 알았던 그런 문화활동이거든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오타쿠가 돼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약간 죽어가던 영화판에 이렇게 가뭄의 담비 같은 영화들이 출시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관들의 모습 중 가장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리고 영상 소재거리가 없던 저에게도 가뭄의 담비 같은 소재가 되는 그런 영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짧았지만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